네, 안녕하세요. 3월 23일 4주차 로봇공학 이 강의를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아, 화면 공유 들어갑니다. 화면 보이실 겁니다. 1강의 때는 여기까지 로봇의 동작 궤적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가보면, 자, 여기에서는 이제 3D 그래픽 화면입니다.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터치 판넬 내에서 요건 잡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움직일 때의 로봇의 형태가 나타나겠습니다. 즉, 요거는 뭘 나타내냐면 윈도우즈이기 때문에 잡 프로그램과 함께 로봇의 동작 또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프로그램 펜더의 조작성 향상인데요. 향상인데 이쪽에 프로그램 펜던트에 그 전용 키가 있지만 이 키로도 입력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터치 판넬 내에서도 수직 키가 이렇게 생성이 가능하게 돼서 여기서 바로 숫자를 눌러서 입력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에러 다이어로그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조작을 하다가 잘못 조작할 경우에는 에러가 보통 뜨게 돼 있습니다. 뜨게 될 경우에는 이 키 안에서도 리셋 키가 있지만 터치 판넬 내에서도 이렇게 캔슬 키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취소 키를 누르거나 캔슬 키를 누르면 에러는 취소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터치 판넬 내에서 숫자를 직접 입력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여기서는 이제 헥사, 데시말, 바이너리 이런 것들을 다 변환해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잡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여기 있는 것들이 지금 스텝인데요. 이 스텝을 내가 검색할 수 있어요. 검색할 수 있어요. 그런 그 기능을 여기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건 명령에 대한 논리 현상 대응인데요. 과거에 이렇게 두 줄 또는 세 줄에 있던 부분들을 한 줄로 이렇게 명령어로 그 표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제 요거에 대한 배경은 이제 뭐냐면 로봇 전용 명령어가 인폼인데요. 인폼 1, 2, 현재 인폼 3입니다. 그렇다고 과거 인폼 1의 명령어를 못 쓰는 건 아닙니다. 그거대로 쓰고 인폼 3에서는 좀 더 고난이도로 해서 두세 줄에 대한 명령어를 한 줄로 이렇게 정리를 한 그 고급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메트 PLC라든지 미쓰비시 PLC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배울 건데요. 맥락은 같은 개념입니다. 예. 용접점 관리표인데요. 요거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배우고 나서 나중에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요건 스킵하겠습니다. 가동 상황도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가동 상황, 가동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봇은 또 주위에 장치하고 인터페이싱 하면서, 즉 IO를 주고받으면서 IO 출력 쪽이 아닌 IO 웨이트, 기다리는 시간, 그런 정지 시간을 전부 다 그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알람이 발생했을 때 정지한 시간도 다 여기서 모니터링 가능합니다. 잠 모니터링 기능, 요것도 용접선 관리표하고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로봇 모니터 기능, 로봇 모니터 기능은 조금 메인터넌스 쪽에 가까운 내용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축, SLRBT, 축 6개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설정치 퍼센트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아웃, 즉 S축의 임계치를 몇 퍼센트로 설정을 해놓고 그 설정 이상이 되면 로봇이 출력 신호를 내보냅니다. 출력 신호를 내보냅니다. 즉, 이 신호를 이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가압 작업을 할 때 요 타이밍에서 로봇의 출력 신호가 내보내니 주변 설비의 가압 장치에서는 그 신호를 받고서 더 이상 가압을 안 하는 그런 한 예로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점검 통지 기능 강화를 했는데요. 이것도 메인터넌스 쪽입니다. 소프트웨어 쪽이에요.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 보급을 한다든지 그리스 교환을 한다든지 기내 리드 교환을 한다든지 배터리 교환을 한다든지 오버하는 타이밍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리스 보충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스를 새로 주입을 하고 나서 6,000시간이 되면 그리스를 보충을 해줘야 합니다. 네. 그러면 6,000시간 이전, 예를 들어 5,500시간이나 5,000시간 때 알람을 띄워줍니다. 네. 그것도 어떻게 알람을 알려주냐 하면 여기 통지 출력 신호 아웃 넘버가 있죠? 요 아웃 신호들을 내가 범용 IO를 사용을 해서 출력을 내보내서 오퍼레이터 쪽에서 그리스 보급 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인지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그리스 교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 교환 같은 경우는 이제 12,000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그 기내 리드 교환, 기내 리드가 뭐냐, 기내 케이블입니다. 25,000시간. 배터리 교환 시간은 그 사용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 4, 5년 정도, 그다음에 오버홀은 한 5, 6년 정도, 이렇게 출력 신호로 해서 오퍼레이터한테 아나운스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실로스코프 기능 강화인데요. 요거는 표준이 아니고 옵션입니다. 우리가 따로 뭐 오실로스코프 장치를 사지 않고 요 프레임 펜던트 내 터치 판넬 내에서 오실로스코프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 요거는 이제 옵션입니다. 이제 그 사양표인데요. 사양표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YRC1000을 배우고 있는데 YRC1000이 과거 기종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를 이 표에서 나타내주고 있어요. 즉 여기서 하나 참 표시가 딱 나는 게 뭐냐면 컨트롤러 내에 PLC 프로그램처럼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 기종은 완 스캔 할 때 4ms 정도가 걸리는데 지금 YRC1000 현재 기종 같은 경우는 2ms로 전부 다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스캔 타임이 빨라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체적인 프로그램들이 빨리 구동을 하더라도 전부 다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뭐 지역별 그 사양인데요. 지역별 사양 굳이 뭐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요. 여기서 인제 에 단 사이즈라든지 중량이라든지 전원 사양이라든지 주파수 뭐 이 정도가 이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인제 여기서부터는 진짜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외워야 할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는 약 3-4주 정도의 그 시간이 필요로 하는데요. 어 목적은 로봇을 움직이는 거죠. 내가 수동으로 프로그램 펜던트의 축 조작 키를 만져서 원하는 대로 내가 로봇을 움직여 보는 겁니다. 움직여서 정해진 구간에 내가 잡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즉 로봇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해서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는 자동 모드로 들어가서 플레이백 시켜서 내가 프로그램 해 놓은 부분들이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이상 없이 잘 됐으면 그거를 실질적으로 온라인에다 적용하는 거죠.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차례 기본 조작 교육, 두 번째 프로그램 편집, 세 번째 유지 보수 및 점검입니다. 자, 기본 조작 교육, 로봇의 구성품이 있겠죠. 펜던트의 소개가 있겠죠. 그다음에 펜던트의 키들의 설명, 펜던트 화면의 표시 설명, 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약 90% 정도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점이라는 거를 등록을 하고 축 조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좌표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안전 모드의 종류의 설명, 로봇 보관 방법과 이거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겠고요. 프로그램 편집에서는 명령어 일覧 리스트가 있어요. 음, 어떤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인제 명령어들의 입력 설명을 좀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잡 잡 프로그램을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잡에 대한 편집, 그다음에 궤적 정도를 나타내는 위치 결정 레벨을 설명할 거고요. 실습으로 해서 자기 이름도 써 보는 건데요. 요거는 우리는 인제 실기가 1 학기 때는 없기 때문에 2 학기 때 이런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실제 로봇에서 로봇으로 실습을 할 계획입니다. 요 타이밍은 언제냐면은 1 학년 2 학기 때부터 저도 토요일 날 어 '학교에 가야 되지 않나.' 제가 매주 목요일 날은 1 학년하고 2 학년 그다음에 인제 비교과 과정이 있어서 매주 토요일 날 나가는데요. 2 학기 때는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 되겠는데요. 평일 날 하루 풀로 강의를 하고요. 토요일 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강의를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인제 실제 로봇을 만지고 움직여 보고 돌려보고 하는 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외워야 하는 그렇다고 전체를 다 외우기는 좀 무리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강조를 할 테니까 걱정하시고 제가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만 여러분들이 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유지 보수 점검도 있습니다. 어 로봇 장비뿐만이 아니라 웬만한 전자장비들은 유지 보수하고 점검이 좀 필요로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일상 점검, 배터리 점검, 교환, 그다음에 시스템 관리 시간 설명을 제가 해 드릴 거고요. 또 알람 표시와 해제하는 방법, 시스템 백업 방법, 그다음에 각 기판의 용도 설명. 이 각
기판의 용도 설명은 두 번째 차에 아마 설명을 좀 일부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기본 조작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은 요 세 개만 신경 쓰십시오. 자, 로봇 매니플레이터 본체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YRC1000 컨트롤러가 되겠고요. 요 가운데 있는 거는 프로그램 펜던트. 여러분들이 가장 친해할 부분들이 이 PP 프로그램 펜던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체는 어떻게 했냐면 S, L, U, R, B, T 이렇게 움직입니다. 왜? 서버 모터가 6개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S축은 화살표 방향대로 이렇게 선회, L축은 로암의 약자로서 전후, U축 업함의 약자로 업, 다운, R축 로테이션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그 로테이션을 합니다. 그다음에 B축은 요 T축이 있는 부분 쪽이 업, 다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T축은 회전입니다. 왼쪽 오른쪽 요거에 대한 키, 요거를 각 축을 움직일 수 있는 키들이 어떤 거냐 확대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요 12개의 축으로 축 조작키로 역회전 시킨다든지 정회전 시킨다든지 역회전 시킨다든지 각 축, S축, L축, U축, R축, B축, T축 이렇게 되겠습니다. 6개의 서버 모터로 해서 정회전, 역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키가 그래서 12개가 있는 겁니다. 이 키를 누르면 이 로봇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컨트롤러는 앞서서 설명을 쭉 한번 훑어봤지요. 즉 로봇의 구성품은 로봇의 본체, 펜던트, 제어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이 PP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나가야 됩니다. 자, 프로그래밍 펜던트, 일명 PP는 주로 로봇의 조작, 상태 표시, 데이터 입력, 알람 발생 여부 등 로봇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편집,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가 할 데가 없어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이 프로그램 펜던트밖에 없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훑어가 보겠습니다. 자, 모드 키입니다. 모드 키. 이쪽이 티치 모드, 플레이 모드, 리모트 모드. 요거 스타트 버튼 알겠죠? 요 홀드 버튼, 비상정지 버튼. 그다음에 터치 판넬. 이게 SD 카드 슬롯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다음에 USB 커넥터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요거는 뒷면에 있습니다. 뒷면. 그 토요일 날 학교 오시면 606호나 605호에 가면 이 프로그램 펜던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문이 잠겨져 있으면 학과 조교한테 얘기를 해서 한번 구경 정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학과 조교 사무실에서 키를 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SD카드 슬롯은 이 펜던트 뒷면에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 키는 페이지 키, 요거는 커서 키, 축 조작 키 12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수동 속도 키가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축 조작 키를 조작을 할 때 속도를 빠르게 하냐 느리게 하느냐 그 내용뿐입니다. 빠르게 누르면
아주 빠른 건 아니지만은 이 수동 매뉴얼 속도에서 최고 속도, 또 슬로우로 누르면 아주 저속. 누름에 따라서 저, 중, 고 요렇게 나눠집니다. 그다음에 요쪽에 있는 것들이 인제 그 수치 입력키, 그다음에 오른쪽 측에서 엔터 키가 보이죠? 여러분들 엔터 키 좋아하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인제 삭제 키, 내가 명령어를 삭제하는 거, 인서트는 명령어를 삽입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 모디파이 키는 내가 명령어를 모디파이 변경하는 그런 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쪽에 인제 enable 키인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 요쪽에 보면 뭐가 있냐면 그 서버 온 레디 키가 있어요. 서버 온 레디 키. 요거는 이제 램프가 되고요. 로봇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서버 온 레디 키를 눌러서 요 위에 램프가 깜빡거리게 됩니다. 깜빡거린다는 얘기는 아직 서버 모터에는 전원이 투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서버를 어떻게 완전하게 집어넣느냐, 투입하느냐? 그 얘기는 enable 스위치. 요거는 두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 두 군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SD 카드 슬롯이나 USB 커넥터처럼 뒷면에 있습니다. 뒷면에. 그래서 요것도 스위치인데 손가락으로 약지, 중지, 약지, 중지로 해서 이렇게 중간 점이 있어요. 중간 위치점이 있어요. 그걸 딱 누르면 서버가 투입된 소리가 차르륵 하고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램프가 깜빡거렸던 게 계속 온 상태로 표시가 됩니다. 요거는 인제 뒤에 또 상세하게 설명은 이제 나오는데요. 전체적으로 프리뷰를 한번 해 봤습니다. 자, 여기서의 비상정지. 지금부터는 인제 요 콜 펜던트의 각 키에 대해서 상세 설명입니다. 비상정지, 이 버튼을 누르면 서버 전원이 차단되어 위험한 순간 로봇을 정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비상정지는 서버 전원이 차단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정지 버튼이 있는데요. 일시정지 버튼은 서버 전원은 차단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일시정지 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 홀드 버튼입니다. 홀드 버튼. 비상정지와 홀드 버튼의 차이를 잠깐 말씀드렸죠. 이네이블 스위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 전원이 투입이 됩니다. 서버 온 레디 신호가 투입된 상태에서만 스위치가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서버 온 레디 이 신호가 투입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네이블 스위치를 암만 눌러도 전원이 안 들어갑니다. 또 이 이네이블 스위치를 강하게 잡으면 서버 전원이 거꾸로 차단이 됩니다. 이거는 안전 규정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서버 온 레디 키, 이 버튼을 누르면 서버 투입이 유효가 됩니다. 유효가 됩니다. 서버 전원이 투입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서버 전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서버 전원 투입하기 위해서는 이네이블 스위치를 제대로 중간 지점에 잘 스위칭을 해야 되겠죠. 음.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모드 스위치. 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티치 모드, 플레이 모드, 리모트 모드. 여기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티치 모드는 내가 수동으로 축 조작키를 이용을 해서 로봇을 움직여 보는 상태가 티치 모드고요. 플레이 모드는 내가 티치 모드 상태에서 축 조작키를 움직여서 명령어를 다 입력해 놓고 그거를 내가 다시
재생시킬 때, 플레이 시킬 때 이 모드를 플레이 모드로 놔야만이 내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모트 모드는 뭐냐면 내가 로봇하고 프레임 펜던트만 가지고 조작하는 게 아니고 보통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 하시니까 회사에 아마 각 공정마다 그 MCP 메인 컨트롤 판넬이 있을 겁니다. 공정 제어관. 예. 거기에 보면 오퍼레이션 판넬이 있을 거예요. 조작 판넬. 뭐 수동으로 할 수도 있지만 뭐 터치 판넬 같은 거 넣어서 자동 모드로 할 수 있는, 자동으로 스타트, 기동, 뭐 정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오퍼레이션 판넬에서 할 때, 그때 요 모드 키를 리모트 모드로 놔야만이 오퍼레이션 판넬에서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스타트는 진짜 말 그대로 스타트, 기동하는 그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요게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요게 램프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녹색불이 환하게 들어옵니다. 홀드 버튼은 말 그대로 홀드하는 겁니다. 즉 플레이백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로봇을 멈출 때 이 키를 누르면 로봇이 멈춥니다. 근데 다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멈춘 상태에서 다시 플레이를 개시합니다. 일단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커서키 말 그대로 진짜로 방향키입니다. 커서키 상하 좌우. 즉 여러분들이 잡 프로그램을 만들 때 위로도 가야 되고 아래도 가야 되고 좌측으로 가야 되고 우측으로 가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네. 방향키 그대로입니다. 선택키. 이 선택키는 내가 어떤 명령어를 선택을 한다든지 아니면 숫자를 한다든지 엔터키하고 다른 겁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셀렉트키, 선택키, 선택만 하는 그런 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역키가 있는데요. 이 영역키는 뒤에 좀 얘기가 나오는데요. 영역키는 그 터치 판넬 있죠? 터치 판넬 5.7인치 터치 판넬 내에 세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메뉴 영역, 범용 표시 영역, 메인 영역 등이 있는데요. 요 키를 누르면 화면에 보입니다. 누를 때마다 이동되어지는 부분들이. 음. 그다음에 이제 이 키는 다른 키하고 또 동시에 누를 수가 있습니다. 즉 Shift 키가 있는데요. Shift 키하고 에어를 같이 누르면 바이링걸, 이중어 언어, 외국 언어를 한글로 하느냐, 영어로 하냐, 일본어로 하느냐, 요 키로 전환할 수 있는 키입니다. 그 정도만 일단 아시고, 이러한 밑에 것들은 조작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그다음에 이제 페이지 키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 키는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 파일 같은 게 이제 뭐 한 화면에 다 표시 못하는 경우, 여러 가지 파일이 계속 있을 때, 뭐 한 예로 아크 스타트 파일이 약 1000개 정도 되는데요. 이걸 누를 때마다 한 페이지씩 넘어갑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보트 키인데요. 여기에 동그랗게 하나가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로보트를 하고 있을 때 요 불이 항상 들어옵니다. 지금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로보트하고 포지셔너 하고 할 때는 요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합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십시오. 외부 측전환 키, 요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포지셔너, 외부 축 할 때는 요 램프가 들어옵니다. 자, 코드키, 이 좌표키인데요. 이 좌표키인데 좀 많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뭐 알고 나면 쉬운데요. 이 좌표 키는 나중에 좌표라는 부분이 다시 이제 새롭게 나올 건데요. 이렇게만 이해하세요. 요 코드 키를 누를 때마다 좌표가 변화가 됩니다. 내가 만질 수 있는 좌표가 변화가 됩니다. 첫 번째는 링크 좌표계가 있고요. 직교 좌표계가 있고 툴 좌표계가 있고 유효 좌표계가 있습니다. 딱 요렇게만 이해하고 계십시오. 만약에 1 번, 2 번, 3 번, 4번 눌렀죠? 5 번 누르면 다시 이 링크 좌표로 갑니다. 6 번, 7 번, 8 번 요런 식으로. 좌표계를 변환시키는 키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수동 속도, 패스트 슬로우가 있는데요. 수동 조작할 때 매니플레이터가 동작하는 속도를 설정하는 키입니다. 패스트 빨리 누르면 패스트를 빠름을 누르면 고, 슬로우로 누르면 적. 중은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현재 저속인 상태로 표시되어 있다면 패스트 키를 1번 누르면 중, 2번 누르면 고. 이해하셨겠죠? 역으로 만약에 현재 고로 되어 있다면 슬로우 키를 1번 누르면 중, 2번 누르면 저로 간다는 얘기죠. 지금 말로 표현하기가 조금 난해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만져보면 금방 압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인제 하이 스피드 고속키인데요. 축 조절 키를 만지다 보면 수동 속도에서 고로 해 놨지만 하이 스피드를 축 조절 키랑 같이 누르면 여기에 있는 고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고때 사용하는 키입니다. 네, 축 조절 키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예. 6 개의 축을 정방향, 역방향. 그다음에 포워드 키. 포워드 키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프로그램을 해 놨을 때 move 명령어를 전진으로 가고자 할 때는 이 키를 누르면 로봇이 전진으로 갑니다. 즉 백워드는 역으로 간다는 얘기죠. 네. 우선은 이렇게 포워드, 백워드가 익혔죠. 어 저는 이 강의는 2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다시 제3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